3일차 강의는 SK그룹 종합편의 인지 역량 세 번째, 직무 영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KCT의 인지 역량 직무 영역은 직군에 따라 다른 형태로 출제됩니다. 크게 공통 영역과 전공 영역으로 나뉘며, 공통 영역에서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 사고를 평가합니다. 공통 영역은 크게 조건 추리, 명제 또는 참 거짓, 자료 해석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건 추리 유형과 명제 유형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추리나 명제 유형은 문제에 대한 풀이 방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를 푸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의 경우 접근하는 방법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함께 볼 문제 유형은 조건 추리 유형입니다. 주어진 조건을 통해 적절한 결과를 찾는 형식으로 출제되며, 답을 빠르게 찾기 위해서는 제시된 복잡한 조건들을 간단하게 도식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휴게소의 물품 보관함에는 자물쇠로 잠긴 채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보관함 4개가 있다. 휴게소 관리 직원인 L씨는 방치 중인 보관함을 정리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1에서 6번까지의 열쇠로 4개의 자물쇠를 모두 열어보았다. 다음과 같이 정리했을 때 항상 참인 것은: 단 하나의 자물쇠는 정해진 하나의 열쇠로만 열린다. 4개의 보관함을 6개의 열쇠로 열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을 때 항상 참이 되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또한 하나의 자물쇠는 정해진 하나의 열쇠로만 열린다고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4개의 자물쇠를 열 수 있는 4개의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래 조건들을 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자물쇠에 해당하는 열쇠를 찾아 연결해야 하므로 이를 표로 정리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을 보면 첫 번째 자물쇠는 1번 또는 2번 열쇠로 열렸다. 첫 번째 자물쇠는 1번 또는 2번 열쇠로 열렸으므로 하나의 자물쇠는 정해진 하나의 열쇠로만 열린다는 조건에 따라 나머지 3번, 4번, 5번, 6번 열쇠로는 첫 번째 자물쇠를 열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조건을 보면 두 번째 자물쇠와 네 번째 자물쇠는 3번 열쇠로 열리지 않았다. 여기서 두 번째 자물쇠와 네 번째 자물쇠는 3번 열쇠로 열 수 없으므로 이를 표에서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조건을 보면 6번 열쇠로는 어떤 자물쇠도 열지 못했다. 6번 열쇠는 4개의 자물쇠 모두를 열지 못하므로 전부 다 X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조건을 보면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자물쇠는 4번 열쇠로 열렸다. 4번 열쇠는 두 번째 자물쇠와 세 번째 자물쇠 중 하나만 열 수 있으므로 나머지 네 번째 자물쇠는 4번 열쇠로 열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조건을 보면 세 번째 자물쇠는 4번 또는 5번 열쇠로 열렸다. 세 번째 자물쇠는 4번 또는 5번 열쇠로 열렸으므로 세 번째 자물쇠는 나머지 1번, 2번, 3번 열쇠로 열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는 이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표를 바탕으로 선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을 보면 첫 번째 자물쇠는 반드시 1번 열쇠로 열린다. 옆에 표를 보면 첫 번째 자물쇠는 1번 또는 2번 열쇠로 열릴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2번 열쇠로도 열리는 경우가 성립하므로 1번은 항상 참이 되지 않아 답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2번 선택지를 보면 두 번째 자물쇠가 2번 열쇠로 열리면 세 번째 자물쇠는 5번 열쇠로 열린다. 옆에 표를 보면 두 번째 자물쇠가 2번 열쇠로 열릴 경우 첫 번째 자물쇠는 반드시 1번 열쇠로만 열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네 번째 자물쇠는 5번 열쇠로만 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자물쇠는 4번 열쇠로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5번 열쇠로 열린다는 2번은 거짓이므로 답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3번 선택지를 보면 세 번째 자물쇠가 5번 열쇠로 열리면 네 번째 자물쇠는 2번 열쇠로 열린다. 옆에 표를 보면 세 번째 자물쇠가 5번 열쇠로 열릴 경우 두 번째 자물쇠 또는 세 번째 자물쇠만 열 수 있는 4번 열쇠는 반드시 두 번째 자물쇠를 열어야 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1번, 2번 열쇠는 첫 번째 자물쇠 또는 네 번째 자물쇠만 열 수 있습니다. 이때 네 번째 자물쇠는 1번 또는 2번 열쇠로 열릴 수 있으므로 3번은 항상 참이 되지 않아 답에서 제외됩니다. 4번 선택지에서는 네 번째 자물쇠가 5번 열쇠로 열리면 두 번째 자물쇠는 2번 열쇠로 열린다. 옆에 표를 보면 네 번째 자물쇠가 5번 열쇠로 열릴 경우 4번 또는 5번 열쇠로만 열 수 있는 세 번째 자물쇠는 4번 열쇠로 열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번, 2번 열쇠는 첫 번째 자물쇠 또는 두 번째 자물쇠를 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자물쇠는 1번 또는 2번 열쇠로 열릴 수 있으므로 4번 역시 항상 참이 되지 않아 답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 선택지를 보면 3번 열쇠로는 어떤 자물쇠도 열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표에서 살펴보면 3번 열쇠는 모든 자물쇠를 열지 못하므로 항상 참이 되는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처음부터 보았지만 사실 선택지를 보기 전에 조건을 정리한 표만 보아도 3번 열쇠는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만 잘 정리했다면 경우의 수를 구하지 않고도 쉽게 답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실제 시험장에서는 복잡한 조건을 먼저 표로 정리하고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답을 빠르게 선택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문제는 역시 조건 추리 유형입니다. 주어진 조건 중 몇 개의 조건만을 선택하였을 때 진술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문제이므로 먼저 필요로 하는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디저트로 빵, 케이크, 마카롱, 쿠키를 판매하고 있다. 최근 각 지점에서 디저트를 섭취하고 땅콩 알레르기가 발생했다는 컴플레인이 제기되었다. 해당 디저트에는 모두 땅콩이 들어가지 않으며 땅콩을 사용한 제품과 인접시설에서 제조하고 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할 때 반드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빵, 케이크, 마카롱, 쿠키의 디저트를 섭취하고 땅콩 알레르기가 발생했을 때 옳지 않은 내용을 찾는 문제입니다. 아래 조건을 보면 이 4개의 디저트 중 땅콩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은 단 하나임을 알 수 있으며 이 각 지점에 대한 상세 조건을 이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지의 조건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 B, D 지점의 사례만을 고려하면 케이크가 알레르기의 원인이다. 여기서는 A, B, D 지점의 사례만을 고려했을 때
알레르기의 원인은 케이크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A, B, D 지점에서 알레르기가 발생한 경우를 보면 A 지점과 D 지점에 빵과 케이크와 마카롱으로 빵, 케이크, 마카롱이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B 지점에서 빵과 마카롱을 먹었지만 알레르기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빵과 마카롱은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케이크가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므로 1은 옳은 내용으로 답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2번 선택지를 보면 A, C, E 지점의 사례만을 고려하면 빵이 알레르기의 원인이다. 여기서는 A, C, E 지점의 사례만을 고려하였을 때 알레르기의 원인을 빵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A, C, E 지점에서 알레르기가 발생한 경우를 보면 A 지점과 C 지점에 빵과 케이크, 빵과 쿠키로 빵, 쿠키, 케이크가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케이크와 쿠키를 먹었지만 알레르기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쿠키와 케이크는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빵이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므로 이도 옳은 내용으로 답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3번은 B, D, F 지점의 사례만을 고려하면 케이크가 알레르기의 원인이다. 여기서 B, D, F 지점의 사례만을 고려하였을 때 역시 알레르기의 원인을 케이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 D, F 지점에서 알레르기가 발생한 경우를 보면 D 지점에 케이크와 마카롱이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B 지점과 F 지점에서 각각 빵과 마카롱과 쿠키를 먹고도 알레르기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마카롱은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케이크가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므로 3도 옳은 내용으로 답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4번 선택지를 보면 C, D, F 지점의 사례만을 고려하면 마카롱이 알레르기의 원인이다. C, D, F 지점의 사례만을 고려했을 때 알레르기의 원인을 마카롱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 보면 알레르기가 발생한 C 지점과 D 지점에서 빵과 쿠키, 케이크와 마카롱으로 이들이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F 지점에서는 마카롱과 쿠키를 먹었을 때 알레르기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마카롱과 쿠키는 제외되어 빵과 케이크만이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레르기의 원인은 빵 또는 케이크가 되므로 4번이 반드시 거짓이 됩니다. 나머지 5번 선택지를 확인해 보면 D, E, F 지점의 사례만을 고려하면 쿠키는 알레르기의 원인이 아니다. 로 D, E, F 지점 중 알레르기가 발생한 지점만을 확인해 보면 D 지점에서 케이크와 마카롱을 먹었을 경우에만 알레르기가 발생했으므로 케이크와 마카롱만이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쿠키는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 없으므로 5번도 항상 옳은 내용이 됩니다. 다음 문제는 조건 추리 유형 중에서도 조건이 조금 더 복잡한 문제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자리를 배치하는 문제입니다. 평소 충분한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최대한 많은 문제를 접해보면서 패턴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팀 ABC와 기획팀 DE, 혁신팀 FG가 원탁에 둘러앉아 회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주어진 조건에 따라 좌석을 배치한다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영업팀 ABC와 기획팀 DW, 혁신팀 FG로 총 7명을 원탁에 배치했을 때 옳은 내용을 찾는 문제로 아래 조건을 확인하면서 7명의 자석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을 보면 자석은 총 8개이고 자석 사이의 간격은 모두 같다로 자석이 8개로 사이의 간격이 모두 같다고 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원탁의 자석을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을 보면 같은 팀끼리는 붙어서 앉지 않는다로 A, B, C 그리고 D, E 그리고 F, G는 서로 나란히 앉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에서는 A는 F의 맞은편에, D는 G의 맞은편에 앉는다. 여기서 A는 F의 맞은편, D는 G의 맞은편에 앉으므로 이를 그림에 나타내 보면 이들은 이와 같이 앉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조건에서는 E는 B와 붙어서 앉는다라고 하였는데 만약 아까 세 번째 조건에서처럼 A와 F, D와 G가 이런 식으로 한 자석 건너 한 명씩 앉게 되면 E와 B는 서로 붙어 앉을 수 없으므로 이렇게 두 자리가 붙을 수 있도록 A와 F와 D와 G는 서로 붙어 앉아야 합니다. 마지막 조건은 A와 G의 양 옆자리는 비어 있지 않는다로 반드시 A와 G의 양 옆은 누군가가 앉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A, B, C, D, E, F, G의 자리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를 기준으로 D 또는 G를 A의 N쪽에 앉힐 경우를 보면 A의 맞은편에는 F가 앉고 같은 팀끼리는 붙어서 앉지 않는다는 두 번째 조건에 따라 혁신팀인 F와 G는 서로 붙어 있을 수 없으므로 F 옆에는 D가 앉게 됩니다. 따라서 D의 맞은편 A 옆에는 G가 앉습니다. 다음으로 A를 기준으로 G를 A의 오른쪽에 앉힐 경우 마찬가지로 A의 맞은편에는 F가 앉고 G의 맞은편에는 D가 앉게 됩니다. 남은 B와 C, E의 자리를 배치해 보면 B와 C는 같은 영업팀인 A 옆에 앉을 수 없는데 이때 마지막 조건에서 A와 G의 양 옆자리는 비어 있지 않다고 하였으므로 A 옆에는 남은 E가 앉게 됩니다. 그러면 E와 B가 붙어 앉는다는 네 번째 조건에 따라 B가 E 옆에 앉으며 나머지 C는 G의 옆에 앉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경우에도 A 옆에 E가 앉으며 E 옆에는 B가 앉고 나머지 C는 G 옆에 앉게 됩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을 보면 기획팀끼리는 서로 마주보고 앉는다. 기획팀인 D와 E의 위치를 보면 서로 마주보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옳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번을 보면 혁신팀끼리는 옆자리에 앉는다. 혁신팀인 F와 G를 보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2번도 역시 옳지 않습니다. 다음 3번 G는 B의 옆에 앉는다. 마찬가지로 G와 B는 붙어 있지 않으므로 3번도 옳지 않습니다. 다음 4번 D의 한쪽 옆 자리는 비어 있다. D의 양 옆은 B와 F가 앉아 있으므로 4번도 답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을 보면 영업팀 사이에 E가 앉는다. E의 자리를 보면 E는 항상 두 경우 모두
E는 A와 B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이때 A와 B는 영업팀이므로 E는 항상 영업팀 사이에 앉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명제 유형으로 주로 명제의 기본적인 개념인 역과 대우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호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참인 명제의 대우는 항상 참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세한 내용은 책의 이론 점검 부분에서 확인해 볼 수 있으므로 한번 읽어보면서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유형은 긴 문장의 명제를 알파벳 등으로 단순화하여 도식화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사는 공장 내 미세먼지 정화 설비 A, B, C, D, E, F 중 일부를 도입하고자 한다. 설비들의 호환성에 따른 도입 규칙이 다음과 같을 때 다음 중 공사에서 도입할 설비만으로 묶인 것은? 여기서 A, B, C, D, E, F 6개의 정화 설비를 도입하고자 할 때 아래 도입 규칙에 따라 도입할 수 있는 설비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주어진 호환성에 따른 도입 규칙이라는 복잡한 조건을 논리 기호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규칙을 보면 A는 반드시 도입한다로 A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규칙은 B를 도입하지 않으면 D를 도입한다로 B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D는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B가 아니면 D이다 와 같이 기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부정의 표현은 물결 표시를 통해 나타냅니다. 다음 세 번째 규칙을 보면 E를 도입하면 A를 도입하지 않는다로 E를 도입하면 A는 반드시 도입하지 않아야 하므로 E면 A가 아니다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규칙은 F, E, B 중 적어도 2개는 반드시 도입한다로 FE 또는 EB, BF와 같이 반드시 셋 중 2개의 설비가 도입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규칙을 보면 E를 도입하지 않고 F를 도입하면 C는 도입하지 않는다로 E를 도입하지 않고 F를 도입했을 때 C는 반드시 도입하지 않아야 하므로 E가 아니고 F이면 C가 아니다 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규칙은 최대한 많은 설비를 도입한다로 조건에 따라 도입이 불가능한 설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식화한 규칙을 살펴보면 E면 A가 아니다는 세 번째 규칙은 A면 E가 아니다의 대우가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표로 나타내 정리해보면 A는 반드시 도입하고 A가 도입되면 세 번째 규칙의 대우에 따라 E는 도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E를 도입하지 않으면 F, E, B 중 적어도 2개를 반드시 도입한다는 네 번째 규칙에 따라 F와 B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B, F는 반드시 도입하고 E는 반드시 도입하지 않게 됩니다. 즉, E를 도입하지 않으면서 F를 도입하므로 다섯 번째 규칙에 따라 C는 도입하지 않게 됩니다. 즉, 남은 D의 경우에는 주어진 규칙만으로 도입 여부를 알 수 없으나 마지막 조건에서 최대한 많은 설비를 도입한다고 했으므로 D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사가 도입할 설비는 A, B, D, F이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지 역량, 직무 영역의 공통 영역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학습한 풀이 방법을 다양한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통해 확실하게 유형을 익힌다면 실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